10억 집을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세금 한 푼 안 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 살펴봤는데, 야,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좀, 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 이게 보면은 물려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여나 상속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증여 상속이 아니라 양도입니다, 양도. 그리고 이제 교환을 하는 양도인데,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지엽적인 내용이고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모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딱 조건이 맞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야, 굳이 이런 것까지 뭐 해야 되나라고 해서 좀 패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좀 관심들을 가지시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우리 수강생 밴드에도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막 제 지인분들한테 전화가 막 와요. 나 이거 봤는데 나 해당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내가 내용 보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안 봤대요. 자,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나온 거고요. 김소영 기자님이 작성하신 겁니다. 1월 23일 그리고 수정은 1월 24일 하셨네요. 그래서 제 기억에 주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가 교환 절세법입니다. 저가 교환. 말 그대로 교환을 하는 건데 아버지 거를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넘기는 거고요. 자녀 거를 또 아버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로 봤을 때 명의가 이전되니까 취득세는 각각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상 취득이 아니라 유상으로 보기 때문에 또 이제 취득세는 중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취득세는 좀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넘겼을 때 각각 만약에 1주택이어가지고 세대별로 돼가지고 서로가 비과세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또 이제 비과세를 좀 양도세를 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증여세는 일반 시가가 아니라 기준 시가로 해가지고 좀 증여세를 좀 줄인다. 왜냐하면 이제 3억하고 30% 이내에서 하면은 되기 때문에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물려주니까 세금 한 푼. 야, 그러면 뭐 증여가 뭐 10억까지 된다는 거냐 막 약간 할 수 있는데, 아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억 주택 매도 후 여기 매도로 나오잖아요. 매도. 그래서 이제 10억 예를 들어서 10억 주택을 팔고 현금 3억 5천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뭐 4,850만 원이 나오는데 부모 자식 주택을 교환해 버리면은 이 차액 3억 5천 중에서 3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된다. 그리고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적용할 때는 빵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양도세는 일부 나올 수 있고 취득세 나올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죠. 서울의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설프게 아시고 이거 흉내 내시면 안 돼요. 이거 자기한테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세무사님 찾아가셔가지고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전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돼요. 가지고 그 경우에 나오는 세부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다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했을 때 내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는 그걸 그냥 신고 대행까지 맡기시는 거를 그냥 추천드립니다. 그럼 좀 이제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좀 몇백만 원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설프게 혼자 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세금 막 몇천만 원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죠. 서울의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는 A씨는 최근 집을 매도하고 경기도로 이사를 하려다가 마음을 접었다. 마음 접으셔야죠.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팔고 경기도로 가시면 물론 경기도도 좋긴 하지만 굳이 서울에 있는 그 부동산을 넘길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그건 투자 관점이고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면 서울집을 처분하고 남은 차익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원하는 가격으로 집을 거래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신도시에 6억 5천만 원 정도 집하고 자신의 서울집 소유권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보세요. 교환이잖아요. 교환. 증여가 아니에요, 지금. 이를 통해 3억 5천만 원을 사실상 아들에게 증여하게 되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야, 이제 좀 이게 혹하는 거죠, 이제 사람이. 자, 보시면 상황별 증여세 계산해 봅시다. 10억 주택을 그냥 통으로 그냥 증여를 한다. 일반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이 이제 10억이 되고요. 이제 이게 시가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아파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직계존속 증여 공제 5천만 원, 이제 10년 이내 안 했으면 5천만 원 빠지는 거고, 그럼 과표 이제
9억 5천이니까 여기에 증여세면은 2억 1,800. 야, 그러니까 이제 10억짜리 집 하나 넘기는데 증여세가 한 2억 1,800 정도 나오고 여기 또 이제 취득세가 나오겠죠. 취득세가 이제 1세대 1주택이면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만약에 이제 그것도 아니고 공시가 3억 넘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이제 증여취득세 12%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증여취득세는 일단 12%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12%가 아니라 이제 3.5% 내려가는 거, 뭐 비조정이거나 3억 이하거나 이렇게 좀 따지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지금 잘못하면 취득세에서 그냥 폭탄 나오니까요. 그럼 여기에 취득세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증여세만 놓고 보면 2억이 좀 넘는다. 야, 이거 보니까 이제 증여를 해야 되나? 요 생각 드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걸 팔고 3억 5천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주면은요, 증여세가 이제 4,850으로 이제 줄어들긴 하는데, 저는 별로 이거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집, 물론 이제 입지에 따라 좀 가치는 다르겠지만, 그 10억짜리 집을 일단 날려버린 거잖아요. 예, 날려버린 거고, 다시 거기에서 나온 현금을 가지고 또 이제 자녀한테 주면서 또 거래 비용을 한 5천만 원 가까이 또 내야 되는 거고. 별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내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었는데 자녀가 6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쪽 다 1주택 비과세다. 그런 경우에는 증여 금액을 꽤 많이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약간 살짝 짜증이 나지 않아요? 아, 뭐야? 지금 나는 자녀가 주택이 없는데 주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제목만 보고 왔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왜 그러면 차액 3억까지 증여가액이 합세는 안 되느냐? 자, 좀 보면, 이제 이 정도까지 내용이 나온 거면 진짜 구석진 내용이 나오는 건데, 정말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증여도 많이 했고, 일반 증여 많이 했고, 일반 증여 다 하니까 그 다음 이제 부담부 증여하고, 이제 부담부 증여 또 하니까 이제 이런 또 저가 양수도 해가지고 막 증여하고 이런 거 나온다는 거죠.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저희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었죠. 이때 고액의 증여세를 무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큰데 자녀에게도 집이 한 채 있다면 여기서 증여세를 아끼려면 집을 하나 사줘야 되나? 어쨌든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 자, 상증세법 35조에 따르면 가족 간 집을 교환할 때 차액의 3억 혹은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 그러니까 차액의 3억 혹은 시가의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이면은 3억. 이건 그냥 금액이고요. 그리고 시가의 10억에 30%니까 3억. 둘 다 똑같죠. 그러면 그 중에 적은 금액으로 3억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이걸 빼버린다. 밑에 나옵니다. 만약 시가 8억의 집과 5억의 집을 가족 간에 맞바꾼다면 8억의 30%인 2억 4천과 3억 중에 적은 금액이니까 2억 4천을 증여가액에서 뺀다. 15억 아파트와 10억 아파트 소유권을 교환할 때 15억 아파트의 30%는 4억 5천이지만 3억까지 두 개 비교해야 되니까 더 적은 금액인 4억 5천이 아니라 3억까지를 증여가액에서 제외를 인정한다. 자, 따라서 자신의 10억 집과 아들이 소유한 6억 5천만 원 집을 교환하는 A씨의 경우에는 차액 3억 5천만 원 중 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억짜리를 넘기면서 6억 5천을 가져오니까 각각 6억 5천으로 넘겼다는 거죠. 뭐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10억인데 내가 가져오는 게 6억 5천이니까 내 것도 그냥 6억 5천으로 넘기는 걸로 할게. 그러면 이제 3억 5천을 이게 좀 낮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10억의 30% 3억 그리고 절대 금액 3억 그 중에 낮은 금액인 3억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증여세금 내지 말아라. 그럼 이제 3억 5천 중에서 3억은 이렇게 빼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이마저도 과거 10년 동안 안 했다면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해가지고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야. 그럼 이 경우에 증여세를 안 내고 대신에 이제 넘기는 거니까 양도세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비과세면은 상관이 없고. 이제 그 내용이 밑에 나와요. 자, A씨 부자가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거주 또는 보유해가지고 양도세 비과세권까지 채웠다면 양도세도 안 낸다.
결국 A씨는 두 집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증여세 양도세를 내지 않고 3억 5천만 원가량의 차익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취득세는 교환이니까 유상거래로 봐서 그냥 기본세율 1에서 3%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취득세는 그냥 취득세 중과 12% 맞을 일 없으니까 1에서 3% 그냥 내면 되고, 증여세는 저런 식으로 해서 줄이고, 양도세도 양쪽에다 비과세면은 안 내는 거고. 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는 것보다 교환이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물론 양도세 계산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보죠. 자, 주택을 맞바꿀 때는 미리 감평을 받아 놓는 게 좋다. 감정평가를. 현행세법은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 주변 매매가 등 유사 매매 사례가를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지만 감정평가 가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전에 우리 명사초청 특강에서도 세무사님들이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첫 번째, 감평을 받으면 그 어떤 객관적인 가격 자체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 가격을 좀 먼저 써버려요. 그냥 여기 보면은 우선 적용이죠. 우선 적용. 안 그러면 이제 법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예측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좀 금액을 드리더라도 감평을 받아버리면은 이걸 먼저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감평을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문가분한테 맡기셔야 되겠죠. 감정평가사님한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두 곳 이상 받아가지고 또 평균 값도 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 요건에 맞춰서 감평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이 정해놓은 그 테두리 내에서 그 전문가분의 어떤 업무를 맡겨서 좀 시세보다는 좀 낮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뭐 한도를 넘어서까지 막 과하게 하면 안 되지만. 자, 그래서 그 방법 두 가지 우선 적용하고 그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 그러면은 증여세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취득세는 23년부터는 이제 시가 인정액 도입돼 버리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감평을 받는 게 좋다. 다만 서로 가액이 다른 주택을 교환할 때는 양도세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려워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15억 원 집과 아들이 소유한 10억의 집을 맞교환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굳이 따지면 아버지는 15억의 집을 10억에 받고 매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15억짜리 집을 주고 10억짜리 집을 갖고 왔으니까. 자, 그러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이제 12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12억 이하에 해당돼가지고 2년 거주권을 채우면 양도세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세당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주택 가치인 15억짜리를 넘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로는 15억으로 본다. 이게 증여세하고 양도세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까지는 또 비과세가 되니까 초과되는 3억에 대해서만 또 세금 내면 되니까, 또 세금을 차라리 좀 양도세는 내긴 내더라도 이 방법을 좀 해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여세 봐야 돼, 증여세 이슈 봐야 되지, 양도세 봐야 되지, 그리고 이제 취득세, 이 세 개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세무사님한테 맡겨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넘기는 쪽, 받는 쪽 싹 다 계산 다 해야죠. 6개가 나올 수 있어요. 6개.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들여다보고 이 정도면 내가 해볼만 하겠구만, 그러면 하는 거고. 그리고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신고 대행까지 맡기라 그랬죠. 자, 어쨌든 이 경우에는 실제 가치가 15억짜리라면은 15억에 넘긴 걸로 과세당국은 본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받은 15억의 주택값이 올라서 향후 15억에 처분할 때도 계산 방식은 같다. 아버지로서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15억의 주택을 처분해서 15억 주택을 받은 셈이므로 주택 매수가액을 15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과세당국은 소유권 교환 시점의 주택가치인 10억을 취득가로 본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10억으로 본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15억으로 오르면은 5억이 돼서 차익을 계산한다. 저도 솔직히 잘 어렵고 모르겠어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음에 모시는 명사초청에 오시는 세무사님한테 제가 의뢰를 해서 한 3월 뭐 이렇게 2월 뭐 이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달에는 저희 명사초청 특강이 이은하 세무사님하고 안준혁 세무사님이 나오실 거고요. 3월에는 일단 김성범 세무사님을 예약을 해놨고, 그 이후에 이제 3월, 4월, 5월에 이제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반대로 10억 원의 집을 아버지에게 넘기고 아들이 받은 15억 원의 집은 교환주택 가격 15억 원에서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낸 2억을 인정받아서 취득가액이 12억이 된다. 머리 아프죠? 5억의 차익 중 3억의 저가 양수를 제하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취득가액 1을 더할 수 있어서다. 권민 세무사님은 증여가액으로 잡힌 2억 원은 주택 취득가격에 더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증여세를 내고 저 주택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취득 원가로 들어가서 취득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취득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이걸 팔더라도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12% 내더라도 나중에 확실히 차익이 나는 곳이면 들어가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일부가. 그 말은 내가 취득세 1%보다 12% 내서 취득세는 많이 내지만 그게 취득 원가로 잡혀서 취득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이 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일부 절세 효과가 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취득가액을 10억에서 12억으로 높여 놓으면은 향후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이 줄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뭐 이렇게 기사에 코멘트를 해주신 이런 세무사님이 나와서 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어렵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데 일단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두 가지가 좀 느껴졌어요. 첫 번째, 어렵다. 두 번째, 이거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나는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한번 찾아가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이제 아버지 세대가 있어요. 부모 세대. 그리고 여기 이제 자녀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대 분리가 돼요. 세대 분리가. 이때 세대 분리는 당연히 실질적인 거, 뭐 어설프게 주민등록만 나눠놓고 뭐 같이 살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실제 떨어져 사는 거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버지가 A주택 가지고 있어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자녀도 B를 가지고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한 15억. 아들 것도 뭐 그래도 한 12억. 뭐 이 정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15억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가지고 있다. 15억하고 3억을 바꾼다. 이건 좀 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좀 뭐 다른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좀 덩치가 좀 비슷한 녀석들끼리 하는 게 어떠시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A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B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이게 교환이기 때문에 양도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한테도 양도세가 나올 수 있고요. 이 자녀도 자기 거를 팔았으니까 양도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B를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취득세 나오겠죠. 자녀도 취득세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좀 나면 요 경우에는 좀 그래도 비슷해서 좀 이슈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아버지는 15억짜리 넘기는데 아들이 5억짜리 밖에 없다. 야, 그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증여세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는 여기 죄송해요. 증여세는 저쪽에 내야죠. 여기가 이제 증여세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취득 원가로 들어가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얼추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교환을 해가지고 넘겼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버지 이쪽이 다주택자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겠어요? 망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그 거래 비용이 훨씬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다행히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가 12%니까 요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교환 양도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좀 약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만약에 이쪽이 다주택자면은 이 경우에도 중과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도대체? 결론은 뭐냐면은 버킹검인데, 미안해요. 결론은 좀 비슷한 물건끼리 체급이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이게 중과 배제, 일반 과세는 돼야 될 것 같아. 비과세면 더 좋고. 그리고 자녀가 당연히 주택도 있어야 되니까 소득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요 정도 해당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제 생각에,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요. 계산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분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부모님 집이 하나가 있었고, 자녀분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려줄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빨리 끝낼 수가 없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A가 있었고요. 자녀가 B, 이렇게 C가 있었는데, 재밌는 게 이 B, C가 3년 내에 매도해서 중과 배제되는 케이스예요, 지금. B가, 그 A가. 그래서 요 A하고 B를 요 두 개 돼서 교환을 한번 해보자. 다행히 A, B 가격이 좀 비슷하고요. A는 비과세 가능하고 B는 중과 배제가 가능해.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딱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거는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된다. 계산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거를 다 말씀 못 드리니까 그러는데 이 A와 B가 굉장히 좀 비싼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분 이상한테 상담 받으시고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의사결정하시고 괜찮으면 신고까지 맡기셔라. 그렇게 피드백을 한번 드렸었죠. 근데 저게 만약에 잘 되면 꽤 많은 금액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좀 디테일한 건 제가 말씀 못 드려요. 뭐 보유세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딱 그 좋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좀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좀 재밌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미로에 갇혔는데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이제 점점 막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밝은 이렇게 터널을 지나고서 이제 동굴에서 딱 만났을 때 그 광명 햇빛이 딱 비치면 이게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그 햇빛이 이제 절세되는 금액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절세도 절세인데 항상 그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를 봐야 돼요.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거냐. 내가 이거를 뭐 3년 가지고 있을 거냐, 5년 가지고 있을 거냐, 한 10년 이상 더 가지고 있을 거냐. 그리고 이제 그 기회비용을 따져가지고 이걸 3년 묻어두니 내가 딴 데다가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채팅창이 굉장히 조용하네요. 설마 뭐 그냥 켜놓기만 하시고 안 들으시고 그런 건 아니겠죠.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뭐 제가 혹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좀 틀린 부분도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이게 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이게 본인들 케이스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약간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면은 전문가분들 의견 좀 찾아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본은 별도 영상으로 다음 기사 올려드리도록 하죠.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